자, 교재 180페이지의 4번에 모형의 추인 별표 쳐야죠. 추인 4가지 너무너무 잘 나온다. 저번에 한번 정리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야 돼요. 이 추인 4가지를 정확히 암기하셔야 된다. 자, 추인한다. 자, 우리 멤버들 추인한다는 것은 4가지가 있죠. 첫째 뭐가 있었나요? 우리 지난 것 중에서 묶건대리에 추인한 말이 있었고, 묶건대리 추인. 지금 배우려는 무효행위의 추인. 139조. 무효행위의 추인한 말이 있고, 뒤에 있는 거죠. 취소해서. 취소행의 추인. 나 취소하지 않겠다. 나 취소권을 포기한다. 취소행의 추인. 이 취소행의 추인을 속칭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거를 뭐 임의 추인이다. 법정 추인에 빗대어서 임의 추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취소권자가 나 취소하지 않겠다. 미성년자 아들이 오토바이 판매한 거 법정에 쫓아와서 그거 저 추인합니다.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취소행위를 추인한다. 또 하나 뭐가 있었죠? 법정 추인. 법정 추인.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이 추인한 단어는 반드시 만나요. 반드시 100% 만나는데, 자, 추인한 단어 나오면, 추인한다 이 말이 나오면 흥분하지 말고 뭘 봐야 돼요? 무슨 추인이니? 도대체 무슨 추인이야? 이 앞에 있는 묶건대 추인인지, 무형의 추인인지, 취성의 추인인지, 법정 추인인지 이걸 구분하셔야 되죠. 그런데 추인한다, 나 인정하겠다. 모든 추인은 첫째, 이 4가지 추인은 추인 시기에, 추인한 시기, 추인 시기에 추인한 시기에 제한이 있다 그러면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추인한 시기에 제한이 있다. 아무 때나 추인하는 게 아니다. 시기에 제한이 있다. 맞는 틀린 지문, 맞는 지문. 따라서 모든 추인은 뭐뭐한 후에 또는 무엇을 벗어난 후에 뭐뭐가 확정된 후에 했을 것. 묶건들이 이뤄진 후에, 무효가 확정된 후에, 취소는 종료한 후에, 사경을 벗어난 후에 나 추인한다. 뭐만 후에. 그래야지만 이게 추인의 효과를 주는 것이지, 뒤집어 얘기하면요. 뭐뭐하기 전에, 아직 사경을 벗어나기 전에 뭐뭐하기 전에 하는 것은 추인의 효과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뭐뭐한 후에, 종료한 후에, 확정된 후에, 벗어난 후에 추인한다. 그래서 추인의 효과를 주는 거예요. 시기에 제한이 있는데 단 제한이 없는 사람 얘 한 명 있다 없다? 있다. 자, 추인권자 중에서 단 미성년자의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는 추인 시기에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만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미성년자 자신이 추인하려면요. 미성년자 자신도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추인은 언제 가서 해야 돼? 성년이 된 후에 추인한다. 나 보름 전만에도 18세 11개월 25일이었어. 5일이 모자라서 성년 못 됐는데 보름 지나오더니 아저씨 저 근데 성년 됐습니다. 보름 전에 내가 판매한 거 그거 추인합니다. 너 자신은 성년이 된 후에. 하지만 법정 대리인만은 아직 미성 상태에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정 대리인 추인에 제한이 없다. 두 번째, 이 추인은 이것이 알고 해야 돼요? 모르고 해야 돼요? 알고 했을 거. 이것이 묶건대리임을, 이것이 무효임을 이 행위가 취소할 법률행위 본인이 알고도 추인한다. 알고 해야지 추인이에요. 모르는 추인이 아니다. 그런데 법정 추인만은 물론 저 앞자 따서 외웠죠. 전이경, 담치강, 전이경, 담양강 이렇게 외웠는데 이 여섯 행동을 법정 추인은 알던 모르던 그것은 관계없다. 따라서 이런 6가지 행동을 법정 추인된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르면서 모르고 한 것도 법정 추인은 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나머지는요. 다 알고 해야 돼.
모르면서 하면 추인 효과를 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무건대림을 알고서 추인한. 무건대림도 본인이 알고서 추인한다. 추인하면 무건의 추인은 뭐가 있다? 소고표가 있다. 소고표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 풀 때 무건대리는 원칙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지만 본인이 알고 추인하면 이제는 추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그럼 맞아 틀려요?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추인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야 돼? 전부터 이제는 소급적으로 유효하다. 추인한 날로부터 오늘부터 유효하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원칙을 얘기 다 예외 있어요. 하지만 무효행위 추인, 치행위 법정 추인에는 여기에는 원칙은 소급하로만 쓰는 거다, 안 쓰는 거다? 안 쓰는 거다. 안 쓰는 거다. 무효행위 추인도 어디에서 인정하는 거야? 무효행위 추인도. 상대공보에서 인정되는 거지. 103주 만에 무효, 첩기약, 도박에 폭력이 추인하는 유해지는 거 아니야? 강력 위반. 상대공보에서만 인정되는 거야. 상대공보요. 상대공보 인정돼. 무효행위 알고서 추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추인한 날로부터 이렇게 들어가야죠. 소급표 있다 없다? 없다. 무효임을 알고서 이걸 알고서 추인한다. 추인하면 추인한 날로부터 추인한 오늘부터 뭐를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이거 들어가야죠.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또 무효도 알고 추인하면 이제는 추인하면 이제는 무효가 유효해진다. 맞는 질문, 큰일 나는 질문. 한 번 무효는 뭐다? 영원히 무효지. 옛날 무효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가장매매가 3년 전에 가장매매 빼돌려놨어. 그 가장매매 무효 알고 추인하면 3년 전에 가장매매가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부터 새로운 매매된다는 거지. 옛날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얘기는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부터만 새로운 매매로 본다에 들어가야죠. 취소행위를 본인이 알고서 추인하면 또 법정 추인이 돼버리면 취소행위를 추인한다. 나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추인한 날로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그래야죠. 왜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 겁니까? 취소행위를 추인해버리면 다시는 뭐 할 수 없어요. 다시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들어가야죠, 질문이. 그래서 의외로 제가 뭘 조심하자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이 꼬리만 바꾼다 그랬잖아. 무효행위도 추인하면 이제는 새로운 법률 본다이 끝나야죠. 근데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이제는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 그럼 맞는 질문, 틀린 질문? 그건 틀린 거잖아. 그건 취소행위 추인이잖아요. 취소행위도 추인이 되면 또는 법정 추인이 돼버리면 이제는 꼬리말이 어떻게 붙어야 돼요?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 이렇게 붙어야지. 취소행위를 추인하면 이제는 새로운 법률을 본다. 그러면 그건 틀리는 거지. 이건 무효행위 추인, 취소행위 추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맞추자? 꼬리말 맞추자.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어떻게 끝나야 돼? 새로운 법률을 본다. 취소행위를 추인하면 어떻게 끝나야 돼? 꼬리말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신경 써서 보면 이게 보여요. 속인 게. 신경 안 쓰고 보면요. 안 보여. 어디 속였는지. 맨날 쓰던 용어니까. 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한 날로부터 어디 들어가야 돼. 무건을 추인하면 처음 추인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주의할 것들. 별거 아니야 이렇게요. 그렇지만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 뭐 잡다한 거 세세한 거 크게 필요 없어요.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어디 들어왔느냐. 취소 들어왔어요. 취소 들어왔어요. 자, 취소와 거기 보면 먼저 하나 보고 갈게. 취소 해제 구별. 이거 한번 볼까요? 간단한 단답신문에 대비해서. 원래 비교하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예전에는 비교하면 전세권이나 임대차 비교하는 거, 지상권, 토지 임대차, 전세권, 임대 쫙 도표 만들어 놓고 비교해봐라. 그런 것들, 무효와 취소를 차이점 비교해봐라 도표. 교과 도표들이 참 많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30대 30일에 한 3년 보면 비교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어. 비교 문제 옛날 흘러간 유행인 거야. 과거의 스타일이야.
이 비교를 묻는다는 것은 암기를 묻는 거예요. 이거 외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 논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도 전통적으로 해제와 취소를 비교할 줄 아는 거, 이 정도는 그래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유치권과 동시항명권을 비교할 줄 아는 거, 그 정도는. 자, 해제건, 취소건 둘 다 공통점 볼까요? 공통점? 공통점. 자, 취소한다. 해제한다. 아, 교재는 없어요. 취소와 해제 공통점은 공통점, 같은 점. 둘 다 뭐가 있다? 소고표가 있어요. 소고표. 소고표가 있어요. 해제한다. 취소 소고표가 있어요.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요. 해제건, 취소건, 취소권자가, 해제권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취소건, 해제건, 일방적으로 하는 뭐다? 아, 단독행위지. 해제거나 취소할 때 누구의 동의, 승낙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또 취소, 해제할 때 단독할 때는 조건이라든가 기한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건부 취소, 조건부 해제, 기한부 해제. 단독해 조건 기한 붙이지 말아요. 같은 점이에요. 둘 다 원칙을 얘기하는 원칙, 예외는 있어요. 둘 다 원칙적으로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나 없나요? 있어요. 원칙적으로. 차고 사기강박의 취소는 선의의 잘못 같은 그 취소를 대항하지 못한다. 548조 1항의 해제 소고표는 해제 원상회복은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둘 다 3자는 보호 규정이 있어. 이 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건 공통점이야. 다른 점. 취소는 어디서 쓰는 거야? 어디서 쓰는 용어야,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 이건 모든 법률행위 다 쓸 수 있는 용어예요. 따라서 단독행위도 취소한다. 계약도 취소한다. 합동행위도 취소한다. 모든 법률에 쓸 수 있는 용어지만 해제는 오로지 어디만 쓰는 거다? 계약에 특이한 용어다. 오로지 계약에만 쓸 수 있는 용어야. 계약을 해제한다. 계약이 아닌 데는 쓸 수 없는 용어예요. 오로지 계약에만 쓰는 용어지, 이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건 다 쓸 수 있는 법률 용어야. 그런데 특이한데 두 번째는요. 취소는 법정 사유. 법에 딱 정해진 사유, 법정 사유. 자, 우리 중요한 민법에서는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제사, 강차. 이 네 가지. 제사, 강차. 이 법정 사유만이 있어요. 즉, 약정 사유는, 약정 취소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기로 하자. 그런 용어 없어요. 법에 딱 정해진 네 가지. 제사, 강차 말고는 뭐 약정 해제, 약정 취소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해제는 둘 다 있어. 법정 해제, 법정 사유, 법정 해제. 또 뭐가 있어요? 약정 해제. 법정 해제, 약정 해제. 법의 규정 없더라도 약정으로 해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둘 다 쓸 수 있는 용어야, 둘 다. 그런데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이라 불러. 취소하면 소고표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벌어져. 부당이득 반환. 취소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근데 문제는 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 이 범위는 취소했다는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상대방이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취소했다는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요. 선이라면 현존이, 악이었다면 받은 것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 근데 해제는 뭐라 불러요? 해제는 원상회복. 해제는 원상회복이라 불러요. 원상회복.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 용어를 해제는 보통 원상회복입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따라요. 이때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이 해제됐을 때 원상회복 범위는 어디까지 돌려받나요? 상대방이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같다, 다르다. 같다. 선이라고 현존이 반환하고 악이라고 받은 것 이자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둘 다 선이와 불문하고 받은 것을 받은 대로 전부. 반환 범위가 같다. 이건 반환 범위가 같다, 다르다. 취소하여. 부당 반환을 받았어. 받은 다음에 취소하여 부당 반환 받은 다음에 이거 청구해 받은 다음에 플러스 그러고 나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단 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부당 반환에는
손해배상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 악이었다면 받은 것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 받았기 때문에 별도 손해 청구한단 말이 없어. 취소하여 부담받는다면 별도 손해 청구란 말은 없다. 해제하고 원상을 받은 다음에 별도로 플러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악이라고 더 받은 게 없잖아 지금요. 차이가 벌어지나요? 안 벌어지나요? 벌어져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 풀이할 때 나머지 문제 풀이할 때 할게요. 잡다한 그렇게 기술적인 것들 여기 할 얘기 더 있어요. 원상묘과 부담반환의 관계 뭐 이런 거 문제 풀이할 때 보면 지문들 막 지문할 때 살살 익혀지는 게 있죠. 그치? 기본적으로 그러면 취소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손해배상이 있다? 없다. 취소는 법정 사유만 약정 취소한 말이 없다. 해제는 법정 해제, 약정 해제 둘 다 쓸 수 있는 용어다. 그 정도가 구별되는 점이네요. 오케이. 취소권자. 누가 취소권자냐? 이런 거 정도야. 뭐 우리한테 껌이지 뭐 누가 취소권자냐? 껌. 우리가 전어서 껌. 자, 취소권자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돼? 취소권자.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취소권자는 민법 140조 딱 이렇게 말을 표현할 때 취소권자는 법정된 자만이 법에 딱 정해진 자 법에 법정된 자만이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법에 정해진 자가 아니면 누구도 취소할 수 없어요. 무효는 누가 추정할 수 있는 게 무효죠? 무효는 이 세상 누구든지 추정할 수 있는 게 무효지만 취소는 법에 딱 정해진 자만이. 그래서 제사강차 이 네 가지 원인을 의사표시 네 가지 원인 의사표시한 본인들 취소권이 있다 없다? 있다. 다만 미성년자 자신도 취소권이 있어. 하지만 미성 자신은 취소권이 있지만 미성년 상태에 뭘 없어요? 추인권은 없어. 원래 취소권자가 이꼴 추인권자거든.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나 취소 않겠다.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미성년자는 취소권이 있을 때 추인권은 없어요. 그래서 성년이 된 다음에 추인해야 돼. 본인 또 5할 이 본인들의 누구? 대리인 본인들의 대리인 이 네 가지 의사는 본인들의 대리인. 좀 대리인이라 얘기하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해서는 법정 대리인들은 이 제사강차 네 가지 의사표시한 이 본인들의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이 인정되지만 문제는 임의 대리인들 원칙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고 임의 대리인들은 원칙은 없고 특별 수권이 따로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법정 당인적 또는 5할 또는 이 본인들의 이 네 가지 의사 본인들의 승계인. 자, 승계인은 누가 있었죠? 포괄승계인 누구죠? 상속인. 또는요 특정 승계인. 그럼 상속인뿐 아니라 이 포괄 상속인뿐 아니라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승계인 부르면요 네 가지 원인 의사표 본인들로부터 뭘 양수받은 양수인. 뭐 전해받은 전득자. 사기강박당해서 사온 물건을 또 다시 전매한 전득자. 이런 사람들도 취소권이 있다 없다? 있는데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어요. 있는데 단 취소권만에 분리 승계는 불가하다. 이거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돼. 무슨 말이냐면 승계시키고 잡아서 내가 사기를 당해갖고요 기망당해서 아주 쓸모없는 형편없는 물건을 비싼 가격에 뭘 사왔어. 이 액세서리를 골동품 사왔어. 골동품 도저히 사왔는데 기망당한 거야. 그래서 몇 푼 안 나는 걸 비싸게 사왔어. 그 골동품을 야 내가 사기당해서 사온 골동품인데 너 가져. 물건을 물려줬어. 이렇게 물건을 물려주면 그 물려받는 사람은요 취소권도 같이 물려받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 물건 사왔는데 기망당 사왔거든. 이 물건 내가 갖고 있고 취소는 내 대신 네가 행사라. 내가 마음이 약해서 얼굴 보면 취소한단 말을 못해. 물건을 물려주지 않고요 취소권만 똑 떼서 내 대신 네가 취소권 행사라. 취소권만 뚝 떼서 분리시켜서 양도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단 취소권만 분리양도 안 돼. 취소에 전제되는 그 목적으로 같이 물려줘야지. 취소권만 똑 떼서 내 대신 네가 취소해라. 취소권만의 분리승계는 불가하다. 이 세 명이 뭐예요?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하나한다는 것은 다른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세 명 말고는 누구도 치도한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상대방. 아니 어렵지 않잖아. 쉽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앉아서 복습만 하면 돼요. 뭐 가만히 앉아서 복습만 하는 거 뭐 어렵나요? 가만히 쳐다만 보면 되는데 근데도 학원 나오기 싫어. 근데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요. 점점 더운 여름이 되면 힘들죠. 이제 힘들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니까 학원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부담이 느껴져. 부담이. 그 이제 부담이 느껴지는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시험에 대한 그 어떤 그 약간의 그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나도 모르게 많이 이제 이 몸에 이제 지배를 하는 거야.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 같은 게. 그러니까 학원이 어느 순간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학원 하는 게 왜? 가면 다 알아야 되잖아. 오늘 공부가 다 알아야 되는데 오늘 공부가 다 복습해야 돼. 이런 이제 강박관념이 자꾸 있다 보면 이제 학원 오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요. 아유, 안 되겠어. 장소를 바꿔봐야지. 독서실로. 네, 독서실 한번 가봐야지. 아니야. 공공독서실. 집 앞에 독서실 갔더니 또 너무 답답해. 공공도서관. 또 뭐 공공도서관. 돼요, 안 돼요? 또 안 돼. 며칠 다니니까 또. 그리고 독서실 끊었다. 공공도서관 갔다가 학원 왔다가 에이, 집에서 한번 해야겠다. 낮에 집에서.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안 되는 공부는 어디 가도 안 된다. 그렇죠? 공부는 어디에 있다? 내 마음의 안정감이 깨져버리면 공부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선생이 문제가 아니야. 자, 보자고. 죽기 살기 그냥 학원 나오는 게 좋아. 그럼 평타는 치는 거야, 평타는. 근데 이제, 계획표를 짠 다음에 극단적 선택을 해, 극단적 선택. 여기서만 극단적 선택, 독국을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야. 비상사태. 막 계획표 짰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 막 계획표가 좀 막 무서워. 하루 동영상 6시간 듣고, 예를 들면, 교과서 4시간, 공부 시간 12시간, 독서를 끊고 난리가 났어. 100% 실패. 100% 실패. 공부는 마음이 급할수록 돌아가야 돼요. 공부는 왕도가 없어. 지름길이 없어요. 마음이 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돼. 그래야지 갈 수 있어. 먼 길을 가는데 마음이 조급하다 뛴다고 안 돼.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 아니 또 500리 남았거든요. 아직도 500리? 뛰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아직도. 매일매일 걸어야 돼요. 매일매일 걷지 않으면 이 다음에는 뛰어도 늦어요. 근데 또 뛰어도 못 가 또 그 대신. 140일. 공부는 생활처럼 해야 돼. 생활처럼. 자, 누구에게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법조문에 보면 본래의 상대방에게만 취소할 수 있다. 만. 본래 상대방이란 말을 쉬운 말을 바꾸면요. 맨 처음에 제사, 강창 네 가지 원인, 이 네 가지 원인으로 최초에 계약 맺고 법령한 최초의 상대방에게만 취소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아닌 취소권자가 제3자한테 쫓아가서 취소한다. 이런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취소는 어디다고? 여기 있다 하고 이 취소한 걸 갖고 가서 3자한테 취소한 걸 갖고 와서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있을지언정 3자한테 취소한단 말 없어. 최초 상대방에게만 취소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취소는 네 가지가 있지만 사기, 강박, 차고 이 세 가지 취소는 우리가 무슨 취소라 불러요? 속칭 상대적 취소. 우리가 상대적이라는 말은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무효건 취소 배울 때 선의 3자를 보호하면 상대적, 선의 3자도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적. 근데 이 취소는 사경과 차고는 선의 3자한테는 이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선의 3자를 보호하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취소. 무슨 취소? 얘들은 상대 취소. 하지만 무엇을 원인하는? 제한 능력을 원인하는 취소는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제3자가 선이건 뭐건 보호받을 수 없다. 절대 취소가 부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107조 비진이 또 여기가 나와. 108조 통정, 109조 차고, 110조 사기강박.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결함 있는 의사표시다. 결함이 생기는 의사표시다. 또는 비정상적 의사를 부르는데 얘들은 모두 다 뭐예요? 비진이 통정 표시는 상대적 무효.
사기강박차고는 상대적 취소. 우리가 배우는 의사표시에 배우는 결합연사표는 모두 상대적이야. 다수는 3자 보기정이 있잖아. 그래서 상대역 무효, 상대 취소적 애들은 단체연의 원인을 취소하는 절대 취소라 부르죠. 선의 3자도 보호받을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이 기간 제한이 146조에 딱 정해진 기간이 있다. 취소 무한정 인지하는 것이 아니다. 취소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내에 5할 또는 5할. 이거 10년 지나지 않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날로부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 기간 지나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라는 얘기는 아주 우리 뭐 제척기간 소멸적 기간이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제척기간은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소송이 벌어졌어. 판사님 제가 2000 몇 년에 사기 강발 당해서 뭐 이런 일이 있어서 했는데 이제라도 취소한 판을 겁니다. 그럼 판사가 딱 보고요. 이게 사기 강발 당해서 계약 몇 년 지난 거야? 10년 지난 거 안 지난 거야? 사기 강발 벗어난 날부터 몇 년 지난 거야?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간이 안 지난지는 법원이 알아서 직권을 고려하는 거다. 이걸 제척기간이 불러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잘 틀린다 그래서 제가 숫자 앞에 민법은 하나 숫자 나오면 뭘 조심하자? 숫자 앞에 붙은 단어를 조심하자 그랬죠. 이걸 속인다고 이걸요. 추인했을 날로부터 3년이란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한다? 다른 말로 말 바꿀 수 있어요? 추인했을 날이란 취소 원인이 뭐한 날?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 종료자 들어가면 돼. 쉬운 얘기로는요. 사기 강박을 벗어난 날로부터 3년.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 벗어난 거야. 종료한 날. 종료한 얘기는 벗어난 날 얘기예요. 미성년 벗어난 날로부터. 사기가 벗어난 날로부터 3년. 종료한 날. 이건 맞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뭐는 조심하자? 취소는 이 지문은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지문은 맞아. 이 지문 맞는데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맞아요? 틀려요? 이것만 틀리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날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사기 강박을 당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취소 종료한 날은요. 사기 강박을 벗어난 날이야. 벗어난 날부터 3년이라는 거지 당한 날부터 3년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무슨 날로 조심하자? 취소한 날로부터 3년.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맨날 3년 맞는데 3년 틀린 게 없어 항상. 3년 맞는 5년이었나?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뭐 이상할 때도 막 의심해. 앞에 단어를 조심하셔야 돼. 취소할 수 있는 날이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정용어 쓸 수 있는 취소원이 종료하면 3년이야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면 틀리는 거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때. 그 다음에 취소 효과. 자, 취소 효과 보죠. 처음에 공부할 때는 굉장히 많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정리할 때는 너무너무 단순해. 이제 그 단순한 것만 챙겨가는 거예요. 자, 취소는 첫째 뭐가 있다? 소고표가 있다. 소고표. 두 번째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벌어진다. 근데 여기 부당 반환의 범위 맨날 요거 묻잖아요. 요거 작년에도 여기 나왔죠. 여기가 자 취소 효과 어디 있냐면 일단 교재 183쪽에 4번이요. 별거 아니지만 141쪽 4번 취소 효과. 자, 취소는 소고표가 있어. 이행 전이면 전 취소가 돼버려.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된 후에는 부당 반환하면 돼. 이때 부당 반환 범위, 부당 반환의 범위는 물론 취소에 따른 부당 반환 범위가 내는 쌍방의 부당 반환 범위가 내는 해제에 따른 쌍방 원상비끼는 서로 동시에 관계에 들어가요. 같이 반환하자. 내가 먼저 반환해가 아니라 같이 반환하자. 원상회복, 부당 반환 간에 서로 동시에 관계에 들어가는데 이때 범위는 아주 쉽죠. 취소에 따른 부당 반환 범위는 선이었다면
아, 선의도 나와야 상대방이 나오죠. 나 차고 일으켰어. 평이란 말과 제곱미터 헷갈려서 1000제곱미터를 1000평에 믿고 돈 하나 찍어버린 거야. 근데 차고가 있었던 거야. 상대방 몰랐대. 선의래. 난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선의의 상대방한테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계약을 맺었는데 나 차고 일으켰어. 근데 상대방은 진짜 몰랐대. 네가 차고 일으킨지 몰랐대. 선의 상대방이야. 선의 상대방한테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무서운가 봐. 내가 묻는 게 무서운가 봐. 대답을 안 해. 취소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울 때 선의의 삼자 보정을 배울지언정 선의의 상대방 보정은 없어. 선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취소야. 취소했어. 그럼 선의 상대방이 선이었잖아. 그럼 그냥 어떻게 하지 반환해? 현존이. 상대방이 악일 수도 있지. 지가 사기강박한 놈이야. 나 사기강박했어. 넌 나한테 사기강박했어. 내 일주일 전에 맺은 게 오늘부로 취소한다. 그럼 상대방이 뭐야? 악이잖아 걔는. 선의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응? 선의의 상대방 취소 못한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선이었다면 어디가 반환한다? 현존이.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응? 대원칙이죠 이게. 이때 현존이익이란 낭비하거나 소비한 것은 현존이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팔아 100만 원 받았어. 상점에 가서 100만 원 받아서 응? 유흥비 쓰고 술 사먹고 담배 피고 다 소비 낭비해버리고 99만 원 써버리고 호주머니에 10,000원 남았어. 부모가 열흘만 알게 됐어. 너 오토바이 어쨌니? 이실 짓고 와요라. 유흥비서 팔아먹었대. 가자. 얘 미성년자다. 열흘 전에 오토바이 매매한 거, 중고 오토바이 매매한 거 오늘로 취소한다. 취소하면 얼마만 돌려줘요? 10,000원. 이건 현존이익이 없는 거야. 얘 10,000원 받으면 뭘 했네? 이렇게 표현하죠. 필요한 곳에 이것을 충당했다면 얘 10,000원 받아서 집에 쌀이 떨어져서 쌀 한 가마 사나 쌀 한 가마. 동생 학원비 빌려서 학원비 줬어. 뭐 학용품 샀어. 아파트 관리비 냈어. 참 싸가지 있는 미성년자 얘. 관리비 내고 밀린 관리비 내고 전기비 내고 쌀 사놓고 뭐 등등등 학원비 내고 하고 다 쓰고 그런 거 다 충당해버리고 호주머니에 10,000원 남았어. 이거만 남았어요 지금. 얘 얼마 돌려줘야 돼요? 이때 100,000원 다 돌려줘야 되는 거야. 필요한 곳에 충당한 곳은 현존이익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다. 그건 누가 내야 될 돈이야? 부모가 내야 될 돈이잖아. 그거는 어차피 응? 부모가 낼 돈 대신 냈을 뿐이잖아. 근데 이거는요. 이 돈이 안 생겼다면 안 써도 되는 돈이잖아. 이건 얘기 다른 거야. 필요가 충당한 것은 현존이 있기 때문에 100,000원 전액을 돌려줘야 되는 거야. 이게 현존이익이다. 악이었다면 어떻게 돌린다? 악이었다면 받은 이익 플러스 이자 플러스 일체 설명까지도 반환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 그렇지만 단 특례가 있죠. 단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 원인으로 취소할 때 미성년자 측은 선이었던 악이었던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는 언제나 선악불문하고 무슨 이익만? 현존이익만. 상대방은요? 나눠져요. 이렇게. 하지만 미성년자는 언제나 현존이익만.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요. 그래요. 뭐 어렵지 않아요. 물론 사례 문제 같은 거 그전에 그려봤지만 이전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뭘 볼 것이냐. 하나 별표 치세요. 184쪽에 보면 3번이에요. 3번 맨 위에 있어요. 취소하여 무효가 된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가. 요거 별표 쳐놓으세요.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자주 나왔던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1회 때부터 32회 때까지 한 4번쯤 나왔던 유명한 판례 문장이에요. 요즘은 좀 뜸해. 한 5, 6년 뜸했어요. 그게. 자, 보세요. 읽어드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뭐가 있나요? 사기, 강박, 착오, 미성년, 제한 능력.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일단 취소한다. 취소됐어. 취소가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면 이제는 확정적 무효되는 거지. 취소하여 확정적 무효되는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행위의 추인에 의해서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가 된 것을 당처사표를 다시 확정적 유효하게 할 수는 없지만 다만 무효행위의 추인으로서는 추인할 수 있다. 뭔 소리야 도대체가. 한국말이 어렵다? 쉽다? 어렵다. 한국말이 진짜 어려워. 자, 판례 얘기한 거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도 안 받고 뭐 비싼 자전거 한 대를 대형 상점에 매매 팔아버렸어요. 중고 자전거를 팔아버렸어요. 자, 예를 들면 30만 원 받고 팔았어. 이게 지금부터 열흘 전 일이야. 자, 그랬더니 열흘 만에 미성 자신이 왔어. 자신이 또는 법정 대리인이 왔어. 부모가 왔다 칩시다. 부모가 왔어요. 부모가 오더니 얘 미성년자다. 부모가 이제 법정 대리인이잖아. 얘 미성년자다. 응? 미성년자 자가 매매한 것은 오늘부로 취소한다.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한 다음에 떨어지면 이 자전거 매매 계약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열흘 전으로 돌아가서 취소한 다음에 떨어졌어. 열흘 전에 매매한 것은 얘 미성년자다. 오늘부로 취소한다. 왜 떨어지면 이 자전거 매매 계약은 이제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야. 이제는 취소했잖아요. 취소는 소급적으로 무효되는 거잖아. 무효됐어. 이 무효된 것을 취소하여 무효가 된 것을 점심 먹고 오더니 다시 마음 변했어. 아버지가 부모 마음 변했어. 저기요 오늘 취소한 거 다시 이거 추인합니다. 취소행위를 다시 추인합니다. 라고 추인으로 번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취소한 걸 다시 점심 먹고 와서 나 추인한다. 번복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취소와 추인은 뭐가 안 된다? 번복이 안 돼. 그럼 만약에 이걸 인정해버리면 취소행위도 추인하면 우리 뭐라고 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이제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취소하여 무효된 것을 취소행위 추인으로는 번복이 안 되지만 무효행위에 추인으로 하여 새로운 매매로는 가능해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자 보세요. 취소하다가 떨어졌어. 얘 미성년자다. 취소합니다. 하다 무효됐어. 그럼 취소는 뭐가 있어요? 부당반환이 있잖아. 부당반환이. 근데 어디가 자꾸 상자 아저씨 그래. 저기 부모님 나 얘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취소하셨는데 이 자전거 내가 이미 팔아버렸다. 내가 30만 원 사서 이거 봐라. 60만 원에 팔았는데 내가 30만 원 더 드릴 테니까 30만 원 더 드려도 드릴 테니까 60만 원에 매매한 걸 합시다. 서로 머리 아파지니까. 좋습니다. 30만 원 더 드리고 60만 원이면 내 매매한 걸 하겠습니다. 그럼 무효행위 알고서 매매과 맞춰서 뭐가 되는 거야? 무효행위 추이되어 버리면 새로운 자전거 매매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자 정리. 한번 취소하여 확정적 무효된 것을 다시 취소행위 추인으로는 번복할 수 없지만 무효행위 추인으로서는 된다. 60만 원에 사업한 거로 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따라서 다시 취소행위를 추인하여 확정 유효하게 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 추인으로서는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취소하여 확정적 무효된 것을 취소행위 추인으로는 범할 수 없지만 무효행위 추인으로서는 가능하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익혀주셔야 돼. 자꾸 이 정도 봐주시고 넘기시면 법정 추인이요. 법정 추인. 법정 추인이야. 암기죠. 이거 논리는 아닌데 그래도 한두 가지 한번 적어요. 법정 추인은 이게 뭐랄까 무시할 수도 없고 안 무시할 수도 없고 약간 애매해요. 애매하다는 게 굉장히 자주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 안 나오지도 않고 굳이 말하자면 한 4년 정도 한 번씩 툭툭 물어요. 이렇게요. 근데 법정 추인이 의외로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요. 그렇죠. 법정 추인 145조에 있죠. 법정 추인한 말은 취소권자 네가 사기강박단 네가 미성년자 법정 대리니 네가 네 입으로 이 계약 추인한다라고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다음 같은 일을 하거나 받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서 추인하게 되기 때문에 이 법정 추인돼 버리면 추인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어 이제 번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정 추인돼 버리면 이 법률행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 추인돼 버리면 이제는 확정적으로 이 법률행위 유효하다. 다시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법정 추인은 누굴 보호하려 만든 제도예요? 취소권자 보호하려 만든 제도가 아니라
취소권자 거래한 상대방. 상대방을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야. 이거는 상대방 보호 제도예요. 저기 취소권자 씨, 이 6가지 행동한 다음에 취소할 수 없어. 취소하면 안 돼. 누구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법정 추인의 이론적 바탕이 뭐냐? 아니, 내가 내 입으로 추인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 왜 말한 적도 없는데? 말한 적도 없는데 법률 규정에서 추인이 돼서 다시는 취소 못하게 되는 거냐? 법정 추인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 이론적 근거가 뭐냐? 이론적 근거. 뭘 가지고 내가 내 입으로 추인한다 말한 적 없는데 왜 추인이 되는 거냐? 왜 추인이 돼 다시는 취소 못하게 만드는 거냐? 이론적 근거가 뭘까요? 이것이 바로 묵시의 의사표시라고 불러도 되고, 좀 더 쓰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것이 포함적 의사표시가 그 이론적 근거야. 포함적 의사표시. 이거 이론적 근거예요. 사람의 의사표시라는 것은 내가 꼭 입으로 얘기하지만 의사표시는 아니야.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너의 어떤 행동 속, 네 행동 속에 응? 네 마음이 포함된 게 볼 수 있어요. 자, 차를 몰고 나왔어. 차를 아무 데 대면 딱지잖아요. 나 저번에 한번 여기 될 데가 없어. 이 학원은 건물이, 나는 운전을 잘 못해서 이걸 못하고 올라와. 차 커서. 이 아저씨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기다 할 수 없이 강의에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 맞은편. 요 맞은편 거 무슨 아파트 있죠, 여기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됐더니 딱지 내렸더라고. 집에 통지 날라왔어. 날라왔어. 여기 딱지 뛰더라고. 그래서 내가 골목 안 뛸 줄 알았더니 딱지 띄었어요. 그리고 사진 탁 찍어서 날라왔어요. 이렇게요. 그날이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그 전에 뭐 할 때 평일날은 안 갖고 오거든요, 차를. 복잡해서. 그 딱지 들어서 그래서 자, 마찬가지야. 유료 주차장에. 그래서 그냥 되면 딱지 뛰잖아요. 주차할 데가 없어. 봤더니 유료 주차장이 있어. 파킹이나 써져 있어. 아무도 관리인도 없어. 봤더니 팻말은 붙여 있어요. 30분에 얼마, 1시간에 얼마. 거기다 주차시켰어요. 자, 유료차 주차시키는 행동 속에는 오케이, 내가 주차비 내겠다. 이 계약 오케이, 내가 받아들이겠다. 유료차 파킹을 시키는 순간 주차장과 나 사이에 주차 계약 완성된 거 안 된 거야? 된 거지. 사람 꼭 입으로 얘기하지만 그 계약 성립되는 거 아니잖아요. 너 행동 속에 네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네 마음이 포함되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응? 네 행동 속에. 이 행동 속에 네 마음이 포함되고 의사표시예요. 입으로 얘기하는 의사표시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론적 근거가 뭐가 있냐? 법정 추인도 바로 이거죠.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법정 갱신제도가 있어요. 법정 갱신. 이걸 인정하는 것도 포함적 의사표시를 부르는 거예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끝나기 6월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은 전과 동일한 조건을 말 없이 그냥 재계약하자라는 네 마음이 포함된 걸 볼 수밖에 없어. 이게 법정갱신의 이론적 근거야. 전세권에서 건물 전세권 설정 건물주가 6개월 전, 1개월 전까지 전세권자한테 아무런 세련을 통지하지 않는 것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들어가자는 네 마음이 포함된 걸 볼 수밖에 없어. 법정갱신, 법정 추인. 이론적 바탕이 뭐라고요? 포함적 의사표시. 여기에 이런 말들이 좀 혹시 어렵게 나오면 나올까봐 이런 말 나오면 또 처음 들어봤다 그럴까봐요. 자, 법정 추인은 시기에 제한은 있는 거예요. 이 행동이 있어. 앞에 따서 전, 이, 경, 담 뭐죠? 담 7월에도 되고 담 양강, 양도 말고 나 담 취, 양도 취소할 권리 취소한 권리 전부 일부 양도하는 거. 강제 집행. 그러니까 전이경 담치강. 이 6가지 행동을 하거나 받으면 이 하거나 받은 행동 속에는 네 마음이 포함된 거야. 취소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 이 6가지 행동을 언제 해야 되는 거야? 뭐뭐한 후에, 종료한 후에, 벗어난 후에 6가지 행동을 하거나 받은 법정 추인이야. 전에 하는 건 사기 강박 당한 상태에서 이 6가지 하는 것은요. 벗어나기 전 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야. 뭐뭐한 후에. 다만 이 6가지 행동을 하면 법정 추인이 되어서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던, 모르던 그것은 관계없다. 관계없다. 그 중에서 이거 뭐죠? 이행의 청구. 취소할 권리, 취득한 권리, 양도. 이 두 가지는 올해 누가 했을 때 취소권자가 양도하고
취소권자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법정 추인이지만 취소권자가 아닌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 양도한 건 법정 추인이 아니다. 법정 추인이 아니라는 말이 뭐야? 법정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죠. 법정 추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행의 청구와 양도는 오로지 취소권자가 있을 경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런 문제 풀면 어려운 게 이렇게 간단하게 단답식 문제로 나올 수 있으면 맞는데 이걸 구체 사례를 들어서 막 나오면 헷갈려. 이게 굉장히. 뭐 가비울에게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의외로 이 법정 추인 문제 잘 틀려요. 생각보다. 이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세 문제만 정확히 연습해 볼 거야. 천천히. 저는 한 문제 풀면 보통 짧으면 5분, 길면 7, 8분 정도 걸려요. 이렇게 천천히 연습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죠. 법률행위의 부관. 이 부관 파트는 먼저 한 문제 나온다 봐야죠. 근데 사실은 한 문제 안 나오는 애도 있어. 한번 4번쯤 보다 보면 어쩌다가 부관 문제가 안 나와요. 부관 문제가 안 나올 때는 총칙이 9문제 나와. 10문제 안 내고. 그러니까 물권법이 한 문제 늘어나. 15문제로. 그래서 생각보다 총칙 문제는 9문제 나오는 애도 있어. 이렇게요. 네. 공부하기는 어려워도 참 문제 수도 많지 않고 또 막상 시험에 내면 어렵긴 또 더럽게 어려워서 공부를 해도 안 해도 점수가 비슷해. 이분 총칙 공부 많이 하신 분이야. 잘 알아. 뭐 가불명 잘 알아. 그래도 물론 문제 요즘 어렵진 않아요. 총칙 문제는 쉽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총칙 문제는 까다롭기 때문에 나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야. 많이 해도 한 7문제, 10문제, 7문제 맞히기가 좀 벅차요. 조금만 재수없으면 5문제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 총칙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5문제야? 공부 이 사람 지질이 안 해? 그 사람도 4문제 맞는데 똑같아. 이거 어떤 때는 이게 어려운 너무 어려운 거야. 어려우면 너나 하나 손을 못 대. 너무나 추상적인 문제를 탁 내면 너나 하나 손을 같이 틀려. 나 잘하는 사람들 하나 실수했어. 나 하나 찍었는데 맞았어. 그럼 똑같아. 크게 안 벌어져 점수가 생각보다. 실력이 벌어지는 건 어디야? 물권법이에요. 물권법은 못하는 사람은 4문제, 잘하는 사람은 10몇 문제. 이게 막 크게 벌어져 물권법. 그래서 물권법을 많이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 네. 부관 파트예요. 부관은 조건, 기한, 또 하나는 부담이라는 것이다. 부담. 기억나시죠? 네. 근데 부관은 주된 법률행위, 주된 법률행위. 뭐 주된 법률행위라니까 뭐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거 생각하셔야죠. 주된 법률행위의 효력 여부를 장래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이 바로 조건기한인데, 즉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효력 여부를 효력을 좌우시키는 거야.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 발생치 않을 것이냐. 효력이 소멸할 것이냐, 소멸치 않을 것이냐. 효력을 좌우시키는 것이지. 단어를 뭐로 잘 바꾼다. 주된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시키는 것으로 성립 여부를. 맞아 틀려요? 큰일 나는 거야. 조건이란 기한이란 이 법률 계약이 성립할 것이냐, 성립하지 않을 것이냐 좌우시키는 게 아니야. 계약은 성립이 되었고 성립된 계약이 장래에 효력을 발생할 것이냐,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 뭘 좌우시켜? 효력을 좌우시켜. 법률이 뭐냐면요. 효력 요건이지. 효력 요건이 조건 기한은 무슨 요건이 아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얼마나 숱한 분들이 이 단어에 눈물을 뿌렸는지 몰라. 시험 나고 나면 이 성립이었어? 막 그래. 막 성립이었어? 안 보여 글씨가? 성립이 아니고 잘 속이는 거죠. 또 오지 않은 장래를 붙이는 것이 조건 기한이지. 지나간 과거의 사실. 맨날 작년에 했던 얘기. 과거의 사실. 또는 현재의 사실. 이런 붙이는 것은 조건 기한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작년에 이거 나왔잖아. 이거. 오지 않은 장래를 붙여야지 조건 기한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건이란 기한이란 조건 기한은 어느 법률행위에 종된 의사표시다. 조건 기한은 종된 의사표시야. 그렇죠? 조건이 기한은 주된 의사표시가 아니야. 부산 매매계약 맺을 때 조건기한을 넣어버리면 부산 매매계약이 주된 의사표시고 조건기한 딸려있는 종된 의사표시. 종된 것은 주된 거 어떤 길을 걸어라? 운명 같이 해야죠. 주된 법령이 부동산 매매계약 자체가 불성립하거나 무효가 돼버리면 딸려있는 조건기한도 함께 불성립, 무효되는 거죠. 운명을 같이 하겠죠.
또 조건형 기한이란 임의로 내가 임의로 부과하는 임의로 이게 또 포인트지. 임의로가 뭐야? 임의로가 조건이란 기한이란 오지 않은 장래 사실을 내가 내 맘대로 내가 내 뜻대로 내 자의로 내 뜻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붙여야 돼. 내가 내 마음대로 붙여야지만이 조건 기한이 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붙인 것이 아닌 법률 규정에 따라 내 의사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부과된 법정 조건은 우리가 말하는 조건이다? 조건이 아니다. 조건이 아니야. 내가 내 마음대로 붙인 것만 조건 기한에 부르는 거야. 혼인은 뭐하여야? 신고하여야.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뭐하여야? 사망하여야. 법인은 뭐하여야? 법인 등기야지. 선임인정이에요. 법인은 등기야.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혼인은 신고해.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야. 대한민국 민법규에 따라서 딱 갖추는 조건이야.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부른 게 아닌데 법적인 조건이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갖다 붙인 것만 조건 기한 부르는 거죠. 이렇게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아니 뭐 여기 무슨 큰 논리가 있습니까? 맨날 뭐 이런 것들이지. 조건 기한에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뭘까요? 가장 조건. 자, 여기다 10분 쉬었다 할게요. 뭐 급하지도 않은데 네. 10분 쉬었다가 이제 가장 조건, 기대권 얘기 정리할 거예요.